어머니셔. 나 들키면 안 돼. 언니들, 나 먼저 갈게. 다음에 보자. 어머니셔. 나 들키면 안 돼. 언니들, 나 먼저 갈게. 엄마! 민정이 너무 피곤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? 내가 뭘 피곤하게 했는데? 여러분, 저는 73살 시어머니 영옥입니다. 어제 시장에서 며느리 민정이가 저를 똑바로 보고는 고개를 휙 돌리고 도망가듯 사라졌습니다. 20년을 함께 산 며느리가 왜 날 피했을까요? 평생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. 그날 밤 며느리 방에서 들린 신음소리와 흐느끼는 목소리. 일주일 후 저는 며느리가 숨겨온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. 20년간의 오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. 제 이름은 영옥입니다. 아들 재욱이와 며느리 민정이 셋이 살고 있습니다. 민정이가 들어온 지 20년. 처음엔 밝고 예쁜 며느리였는데 언제부턴가 표정이 굳어지고 말수가 줄었습니다. 언니, 우리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. 친구 정숙 언니한테 하소연했습니다.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. 시어머니랑 사는 거 부담스러워 한다니까. 그러던 어제 이웃에 사는 정숙 언니랑 시장에 갔습니다. 생선을 고르는데 저 멀리 민정이가 보였습니다. 민정이도 저를 봤습니다. 분명히 봤어요. 그런데 고개를 휙 돌리고 동네 아줌마들한테 뭐라고 말하더니 빠르게 반대편으로 가버렸습니다. 저거 너 며느리 아니야? 왜 저렇게 급하게 가? 정숙 언니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.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. 집에 돌아왔습니다. 민정이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. 어머니, 진지 드세요. 짧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. 혼자 밥을 먹는데 밥알이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. 그날 밤 새벽 2시, 잠이 안 와서 복도를 지나가다 민정이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. 신음소리와 우는 소리였습니다. 문틈으로 아들 재욱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. 민정아, 괜찮아? 여보, 오늘 어머니를 마주칠 줄 몰랐어. 어머니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, 괜찮아. 모르실 거야. 난 그 길 가고 있었어. 만약 어머니가 말 걸었으면 어쩔 뻔했어. 다음 주에 또 가야 하는데,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. 무슨 길? 왜 나한테 들키면 안 되는 거지? 다음 날부터 민정이를 관찰했습니다. 밥을 거의 안 먹고 가끔 허리를 주무르며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. 민정아, 어디 아픈 거 아니야? 아니요, 괜찮아요. 민정이 외출이 잦아졌고 돌아올 때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. 한 번은 현관문 열고 들어오다 비틀거렸습니다. 민정아, 제가 급히 붙잡았습니다. 어머니, 괜찮아요. 그냥 어지러워서. 민정이는 제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. 정숙 언니한테 전화했습니다. 여보세요? 그래, 영호가. 언니, 나 미치겠어. 우리 며느리가 어디 아픈 거 같기도 하고 나도 잘은 모르겠어. 근데 뭔가 나한테 숨기는 기분이 들어. 그게 걱정이야. 너무 걱정하지 마. 아무 일 없을 거야. 근데 물어보면 괜찮다고만 하고. 조금만 더 지켜보고 행동을 잘 관찰해봐.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다시 전화 줘. 알았어. 끊어, 언니. 며칠 후 재욱이가 말했습니다. 엄마, 민정이 알아서 잘하니까 그냥 편히 내버려둬요. 알았어. 점심때 민정이가 마트 간다 했었는데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. 민정아, 마트 갔다며? 왜 빈손이야? 사려던 게 없어서요. 뭐, 나한테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거야? 내가 알면 안 되는 그런 거. 민정이 눈이 커졌습니다. 정말 괜찮은 거 맞지? 네, 아무것도 아니에요. 요즘 잠을 못 자서 피곤할 뿐이에요.
민정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. 저녁에 재욱이가 왔습니다. 엄마가 민정이를 너무 피곤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? 내가 뭘 피곤하게 했는데? 며느리가 이상한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. 엄마, 민정이한테 꼬치꼬치 묻지 좀 마요. 그래, 안 물을 테니 이유가 뭔데? 말해봐. 이유 같은 거 없어요. 됐어. 나한테 말하기 싫으면 하지 마.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. 그날 밤 12시. 또 민정이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. 여보, 다음 주면 다 끝나. 그때까지만 참자. 수술날까지 어머니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 해. 수술?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. 수술비는 어떻게 할 거야? 우리 돈으로 해결할 거야. 당신이 대출 알아본다고 했잖아. 어머니가 아시면 당신 적금 깨서 내놓으실 거야. 어머니 평생 모으신 돈인데 나 때문에 쓰시게 할 수 없어.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. 다음 날 저는 재욱이를 불렀습니다. 재욱아, 엄마가 어젯밤에 다 들었어. 민정이 수술한다는 거. 재욱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. 민정이 어디가 아픈 거야? 자궁에 종양이 있대요. 다음 주 수요일에 수술이에요. 수술비가 2천만 원요. 재욱아, 엄마가 평생 뭐 하려고 돈 모았겠니? 민정이는 내 딸이야. 당장 은행 가서 적금 해지할 거야. 그날 오후 은행에 가서 2천만 원을 찾았습니다.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. 저녁에 민정이를 불렀습니다. 민정아, 엄마가 다 알아. 너가 아픈 거, 수술하는 거. 민정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. 어머니, 죄송해요. 바보야. 저는 민정이를 꼭 안았습니다.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. 시장에서 못 본 척한 것도 이해했어. 너 병원 가는 길이었지? 네, 어머니께 들키면 어쩔까봐. 그리고 내 적금 지키려고 대출까지 받으려 했지? 어머니 평생 모으신 돈인데 저 때문에 쓰시게 할 수 없었어요. 바보야. 그 돈은 너 같은 우리 가족 아플 때 쓰라고 모은 거야. 엄마가 오늘 다 찾아왔어. 어머니, 죄송해요. 정말 죄송해요. 일주일 후 수술날, 저는 민정이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. 며느리 민정이는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. 3시간 후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. 민정님, 보호자분 되시죠? 다행히 양성 종양입니다. 수술 잘 됐고, 이따가 다시 찾아뵐게요. 선생님, 수고 많으셨어요. 감사합니다. 회복실에서 민정이가 깨어났습니다. 아이고 아가, 고생했다 고생했어. 어머니 감사해요. 그리고 사랑해요. 생애 처음 며느리에게서 들은 사랑해요였습니다. 엄마도 사랑해, 민정아. 한 달 후, 민정이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. 어머니, 오늘 시장 같이 가실래요? 시장에서 민정이 친구들을 마주쳤습니다. 저번에 봤던 그 아줌마들이었습니다. 민정이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. 언니들, 우리 어머니예요. 인사드려.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. 집 오는 길에 민정이가 말했습니다. 어머니, 그날 시장에서 언니들이 시어머니 험담하고 있었어요. 어머니가 그 말 듣는 게 싫어서 못 본 척한 거예요. 민정아, 어머니는 제 계침이 아니에요.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.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. 여러분, 가족 사이에도 마음을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.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. 사랑한다는 말, 고맙다는 말, 미안하다는 말. 너무 늦기 전에 꼭 전하세요. 오해가 쌓이면 20년이 걸려도 풀리지 않습니다. 하지만 진심은 언제든 통합니다. 가족은 피보다 진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.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고향말 이야기였습니다.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
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. 감사합니다.